안녕하십니까. 텍스그램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윤행입니다. 오늘부터 2025 주택가 세금 이 국세청에서 발간한 이 책자 가지고 저랑 같이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증여, 상속 관련 모든 세금 정리 관련 스터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는 국세청에서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PDF로 다운 받으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취득부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이 중간 내용은 뭐 목차, 개정세법, 요약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부터 보시면 일단 취득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이 취득이란 매매 취득뿐 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등기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되는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이렇게 많지만 우리는 이제 주택만 보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근데 취득 시기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유상거래, 무상거래, 그리고 신축이라는 취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유상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지만 만약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무상승계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여로 인한 취득은 증여 계약일이 취득일입니다. 근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요약한 표고요. 그다음에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유상 취득, 무상 취득, 상속 취득,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이렇게 나뉘는데 유상 취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 간 부당하게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이 그럼 뭐냐? 시가 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인정액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 취득은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표준액은 뒤에 이제 사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은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가액으로 과세 표준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예를 보시면 되는데 상가 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토지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안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의 그 주상복합을 샀다. 그러면은 1층 상가에 대한 안분 비율, 2층 주택에 대한 안분 비율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만든 사례를 보시면 이건 제가 그냥 어디 한 건을 지정해서 이제 제가 직접 조회해 본 겁니다. 이게 여기 시가 표준액을 알 수 있는데 이 위텍스에서 이렇게 시가 표준액 조회하시면 이 전체가 482.3제곱미터인데 건물 연면적이 그중에서 상가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해당하는 상가 부분이 3,60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그 건물 그 상가 부분에 대한 토지 면적은 이 두 개의 차액인 이 166제곱미터인데 여기 곱하기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곱하시면 이게 상가 부분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게 상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고 그 다음에 주택 부분은 조회하면은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요 금액이 나오지만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 쓰시면 안 되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이 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알려달라 하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건 원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회는 할 수 없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이 금액 더하기 그 다음에 주택 부분에 대한 대지 면적 곱하기 165만 9천 원 요거를 더 곱해 주시면 이 금액이 나와서 이 8,870만 원 정도가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 더하기 상가 부분 더하기 전체분의 이 주택 부분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곱해주면 이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것이죠.
뭐 주택 외부분은 이 나머지 부분이겠고요. 그렇게 해서 안분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세율. 세율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그다음에 9억 초과일 경우에는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대한 구하는 공식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아래 보시면 이 사례를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 6억 5천으로 만약에 매매로 취득했다. 6억 5천 곱하기 3억 분의 2 빼기 3 곱하기 100분의 1 하면은 이 취득세율이 나오고, 이거 곱하기 6억 5천 하면은 이 금액이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취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과세율이나 뭐 이제 다른 부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그래서 원시 취득이나 상속 취득일 경우에는 2.8%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3.5%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특례를 하나 볼 건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는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이 된다. 그러면은 2.8%가 아닌 중과 기준세율 2%를 뺀 0.8%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요것도 보충자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방세법 제15조 1항 시행령 2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요거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 여기서 1가구 1주택의 범위가 그 한 가구가 국내 1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를 말하되 고급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해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1항과 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주택의 소유자로 하고, 지분이 같을 때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으로는 최연장자로 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심판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상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앞의 내용에 따르면 이 소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이거를 특례세율을 적용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이제 소를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납세자가 이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기존 부속토지 소수 지분 소유자에 해당되니까 다른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세율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게 결론인 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를 내용 보시면은 이제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취득세 중과세는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